2024년 10월의 어느 저녁, 서울 마포구의 한 소극장 연습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18세 댄서 지혜는 거울 앞에서 같은 동작을 수십 번째 반복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생애 첫 단독 공연 무대에 오른다. 3년간 준비해온 순간이었다. 연습실 문이 열리며 동료 댄서 수진이 들어왔다. 수진은 물병을 건네며 지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보았다. 지은은 물을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르고는 다시 자세를 잡았다. 수진이 물었다. 지은아, 오늘은 그만 쉬어. 내일 컨디션 떨어지면 어떡해? 괜찮아. 한 번만 더.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다. 지은의 몸은 리듬을 타고 움직였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집중과는 다른 무언가가 어려 있었다. 수진은 그걸 알아챘다. 연습이 끝나고 둘은 연습실 바닥에 나란히 앉았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계속 이상해. 지혜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내일 공연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 남자친구? 아니면 옛날 친구? 아니, 내 아빠.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은과 3년을 함께 춤을 춰왔지만 가족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지은은 무릎을 안고 작게 말을 이었다. 나,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해. 내가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 연락은 안 되고 전화번호도 주소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수지는 더 묻지 않았다. 지은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혜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다. 화면에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이라는 프로그램 페이지가 떠 있었다. 이거 봤어? 사람 찾아주는 프로그램. 설마 여기 신청하려고? 응. 어제 의뢰서 보냈어. 지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 18세 댄서의 얼굴에는 어린아이의 그림자와 어른의 단단함이 동시에 비쳤다. 수진이 지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찾을 수 있을 거야. 모르겠어. 근데 이번 공연은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 컸다고, 이렇게 춤추는 사람이 됐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작은 원룸에 불을 켰다. 책상 위에는 공연 포스터가 놓여 있었다. 포스터 속 지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실제 지은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은은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2살 무렵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안아주던 느낌.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던 순간이 어렴풋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게 아버지였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2008년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아버지는 지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지은은 핸드폰을 들어 다시 한번 의뢰서 제출 화면을 확인했다. 접수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답장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지은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공연 준비를 위해 일찍 극장으로 향했다. 리허설을 마치고 분장실에 앉아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지은 씨,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제작팀입니다. 의뢰건 확인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전화 너머 담당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일 오전 10시에 방송국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올빼미 탐정단과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네, 갈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은은 한동안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분장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나 무대 의상을 입기 시작했다. 저녁 7시 공연이 시작되었다. 객석은 만석이었다. 지인들과 선생님들, 함께 춤춰온 동료들이 모두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지은의 눈은 객석 어딘가를 계속 훑었다. 비어있는 그 자리를 찾듯이.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지은을 비췄다. 춤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몸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편은 18년 전 사라진 사람을 향해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지만 지은은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방송국 앞에 섰다. 이곳에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실망으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은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올빼미 탐정단을 만나기 위해서. 2024년 10월 방송국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은은 잠시 멈춰섰다. 테이블 너머에는 3명의 탐정단이 앉아 있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탐정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올빼미 탐정단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지은이 작성한 의뢰서가 놓여 있었다. 탐정 한 명이 의뢰서를 넘기며 입을 열었다. 의뢰서 잘 읽었습니다. 친아버지를 찾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버지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지은은 손을 꼭 쥐고 대답했다. 거의 없어요. 제가 1~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지낸 게 몇 달밖에 안 돼요. 얼굴은요? 사진이라도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사진도 없고 얼굴도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탐정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기억도 없고 사진도 없다면 수사는 더 어려워진다. 다른 탐정이 노트북을 열며 물었다. 그럼 아버지 성함이나 생년월일은 아시나요? 이름은 알아요. 김정호. 근데 생년월일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1970년대 초반생이실 거예요. 탐정은 노트북에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의 아버지가 1971년생이라면 2024년 현재 53세쯤 된다. 지은이 2006년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35세였을 것이다. 나이로 보면 합리적인 추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게 언제인가요? 2008년이요. 제가 2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머니께는 여쭤보셨나요? 아버지 연락처나 주소 같은 거요.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탐정들은 더 묻지 않고 지은이 말을 이어가길 기다렸다. 지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하고는 연락 안 해요. 혹시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탐정들을 바라봤다.
눈빛 속에는 말하기 힘든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예, 연락하지 않습니다. 탐정들은 더 캐묻지 않았다. 가족 관계에는 여러 사정이 있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나이 든 탐정이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지은 씨, 가족관계 증명서 떼우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탐정들은 증명서를 꼼꼼히 살펴봤다. 증명서에는 아버지 김정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다. 생년월일은 1971년 3월생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53세가 맞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가 여기 나와 있네요. 서울 구로구. 거기가 옛날에 살던 집인가요? 아마도요. 근데 20년도 더 된 주소라서 지금도 거기 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탐정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해당 주소를 검색했다. 구로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지역이었다. 화면에 뜬 거리 풍경은 낡고 좁아 보였다. 일단 이 주소부터 확인해 봐야겠네요. 혹시 아버지에 대해 다른 단서는 없나요? 직업이나 취미 같은 거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몰라요. 엄마한테 들은 것도 없고 제가 워낙 어렸을 때니까요. 아버지 쪽 친척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삼촌, 고모 같은 분들이요. 그쪽 가족도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탐정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봤다. 단서가 너무 적었다. 53세 남성, 이름과 20년 전 주소지뿐.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지은 씨, 혹시 아버지를 찾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제가 댄서거든요. 어제 첫 단독 공연을 했어요. 그 무대를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컸다는 걸, 이렇게 춤추는 사람이 됐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탐정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멋진 이유네요. 아버지께서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아빠를 찾으려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탐정들은 지은을 바라봤다. 지은은 손을 떨며 말을 이었다. 몇 년 전에 집 앞 포장마차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떤 남자가 저를 찾아왔었다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대요. 탐정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건 중요한 단서였다. 언제 일인가요? 2021년쯤이요. 제가 14살이나 15살 때. 그 할머니는 지금도 그 포장마차를 하시나요? 아니요. 작년에 그만두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쪽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탐정 한 명이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다. 2021년 지은이 15세 때 누군가 찾아왔다. 그게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다고 하시던가요? 나이 든 남자였대요. 그리고 저랑 닮았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 포장마차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다. 엄마와 살던 옛집 근처 골목을 확대하며 위치를 찾았다. 여기요. 이 골목 끝에 있었어요. 탐정은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다. 이제 탐정단에게는 두 가지 단서가 생겼다. 구로구 옛 주소지와 포장마차 목격담. 탐정들은 서로 눈빛을 나누며 수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은 씨, 시간 좀 주시면 아버지 찾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소지부터 확인하고 포장마차 할머니도 찾아봐야겠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들은 지은에게 연락처를 남기라고 했고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지은이 상담실을 나가려 할 때 한 탐정이 물었다. 지은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 아버지를 찾으면 바로 만나실 건가요? 지은은 문 앞에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다. 모르겠어요. 만나야 할지 안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찾고 싶어요. 지은이 문을 닫고 나가자 탐정들은 테이블에 놓인 가족 관계 증명서를 다시 펼쳤다. 이제 올빼미 탐정단은 구로구로 가서 20년 전 흔적을 찾아야 했다. 방송국을 나온 지은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은은 탐정들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는 이유, 아버지를 찾고 싶은 진짜 이유. 그건 단순히 공연을 보여주고 싶어서만은 아니었다. 2013년 지은이 7살이 되던 해 봄이었다. 어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고 낯선 집 앞에 섰다. 어머니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새 아빠도 계셔.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나왔다. 남자는 지은을 보며 억지로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어머니 뒤로 숨었다. 그날부터 지은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새아버지는 지은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어머니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2013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상황이 달라졌다. 새아버지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을 마실 때마다 지은을 때렸다.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정도였다. 밥을 흘렸다는 이유로, 숙제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지은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돌아서서 방문을 닫을 뿐이었다. 2014년 지은이 8살이 되던 해부터 폭력은 더 심해졌다. 새아버지는 빨래 건조대에서 쇠봉을 빼내 지은을 때리기 시작했다. 등, 팔, 다리에 멍이 들었고 어떤 날은 하루에 수백 대를 맞았다. 지은은 학교에 갈 때마다 긴팔 옷으로 멍을 가렸다. 9살이 되던 2015년 어느 날 지은은 학교 음악 시간에 리코더를 불다가 실수로 음을 틀렸다. 집에 돌아온 지은은 리코더를 가방에서 꺼내려 했지만 새아버지가 먼저 낚아챘다. 새아버지는 리코더로 지은의 머리를 내리쳤다. 1번, 2번, 3번. 플라스틱 리코더는 결국 2동강이 났다. 지은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옆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지은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도 어머니는 눈을 열지 않았다. 지은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다 잠들었다. 2015년 가을 지은의 담임 선생님이 지은의 몸에 난 멍을 발견했다. 선생님은 학교 상담실로 지은을 데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아, 이 멍은 어떻게 생긴 거야?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하면 더 맞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선생님은 지은의 침묵에서 답을 찾았다. 며칠
후 아동보호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지은은 분리조치로 외조부모 댁에 가게 되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지은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외할머니는 지은을 안으며 울었다. 우리 지은이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괜찮아. 여기서 할머니랑 살자. 2016년과 2017년 지은은 외조부모 댁에서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10살, 11살이 되는 동안 지은은 멍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밤에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었다. 외할머니는 매일 아침 지은을 위해 밥을 차려주었고 외할아버지는 주말마다 지은과 공원을 산책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8년 초봄 외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뇌출혈이었다. 지은은 11살의 나이로 외할머니의 장례식에 섰다. 외할아버지는 혼자 지은을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았다. 결국 2018년 여름 지은은 다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12살이 된 지은은 다시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새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모른 척했다. 폭력은 예전만큼 심하지 않았지만 다른 종류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지은이 13살이 되던 2019년 처음 생리를 시작했다. 지은은 화장실에서 생리대를 갈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날 밤 새아버지가 화장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나와 소리를 질렀다. 이게 뭐야? 이런 더러운 걸 여기다 버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떨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생리대를 집 밖 쓰레기통에 몰래 버리러 다녔다. 한겨울에도 비 오는 날에도 지은은 비닐봉지를 들고 골목을 돌아다녔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 날 어머니는 지은에게 말했다. 넌 문제야. 넌 커서 범죄자가 될 거야. 지은은 그날 밤 자기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13살 소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마음 한편에 단단한 무언가가 생겼다. 살아남아야겠다는 의지였다. 2020년 지은은 14살이 되어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학교 친구의 권유로 방과 후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다. 음악이 흐르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지은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춤을 출 때만큼은 아무도 지은을 때리지 않았고 아무도 지은을 무시하지 않았다. 지은은 매일 연습실에 남아 춤을 췄다. 2021년 지은은 15살이 되었다.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어느 날 집 앞 포장마차 할머니가 지은을 불렀다. 애야, 너 찾아온 사람 있더라. 누구요? 나이 든 남자였는데 너랑 닮았더라. 몇 번 왔다 갔다 하길래 내가 너 학교 갔다고 했지. 지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아버지일까? 하지만 지은은 더 묻지 못했다. 그 사람이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2년 16살이 된 지은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집을 나왔다. 학교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다.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찾지 않았다. 지은은 그렇게 혼자가 되었다. 이제 18살이 된 지은은 지하철 안에서 눈을 감았다. 과거는 지나갔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은이
아버지를 찾고 싶은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공연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맞지만 동시에 묻고 싶었다. 왜 떠났는지, 왜 찾지 않았는지, 그리고 혹시 포장마차 할머니가 말한 사람이 정말 아버지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탐정단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지혜는 답장을 보냈다. 부탁드린다고, 아버지를 꼭 찾고 싶다고. 2021년 봄, 15살이었던 지혜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골목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혜나, 잠깐만.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70대 할머니였다. 지혜는 이 골목에서 8년째 살고 있었고 할머니와는 자주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할머니는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지은에게 손짓했다. 애야, 너 찾아온 사람 있었어. 지은은 멈춰 섰다. 친구도 많지 않고 지은을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누구요? 글쎄, 남자였는데 나이 좀 있어 보이더라.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0대쯤? 키는 보통이고. 근데 너랑 닮았더라.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이 든 남자, 자기를 닮았다는 말.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언제 오셨어요? 한 달 전쯤? 그때 한 번 왔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학교 가고 없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학교 갔다고. 그 후로는요? 그 후로는 못 봤어. 다시 올 줄 알았는데. 지혜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도 그 이상은 기억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어묵을 하나 꺼내 지은에게 건네며 말했다. 혹시 아는 사람이야?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또 오시면 저 좀 불러주세요. 그래, 알았어. 오면 말해줄게. 지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50대 남자, 자기를 닮았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 김정호는 1971년생이니 2021년이면 50세였다. 나이가 딱 맞았다. 지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했다. 혹시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온 걸까? 그렇다면 왜 다시 오지 않은 걸까? 다음 날부터 지혜는 학원이 끝나면 일부러 천천히 걸어왔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주변을 살폈다. 혹시 누군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2021년 여름이 되었다. 지혜는 여전히 포장마차 앞을 지날 때마다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그 사람 다시 안 오셨어요? 아니, 못 봤어. 아마 안 오나 봐. 지혜는 실망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지혜는 거리를 걸을 때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들을 유심히 봤다.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혹시 아버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어느 날 지혜는 지하철에서 중년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지은을 보며 잠깐 멈칫하는 듯했다. 지은의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돌리고 다음 역에서 내렸다. 지혜는 그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2021년 가을, 지은은 포장마차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할머니, 정말 그 사람 얼굴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애야, 미안한데 나도 나이 먹으니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그때 손님이 많기도 했고. 근데 분명히 너 닮았더라. 그건 확실해.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지혜는 일기장에 적었다. 2021년 10월 15일 아버지인지도 모를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고 들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2022년이 되고 지은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포장마차 할머니를 보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지은은 집을 나와 학교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어머니와도 연락을 끊었다. 그 골목을 다시 찾을 이유가 없었다. 2023년 지은이 17살이 되던 해 여름에 우연히 옛날 동네를 지나갈 일이 있었다. 지혜는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로 가봤다. 하지만 포장마차는 사라지고 없었다. 빈 공터만 남아 있었다. 지혜는 근처 슈퍼 주인에게 물었다. 여기 포장마차 하시던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 그분? 작년에 가게 접으셨어.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글쎄, 이 동네 사시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네. 지혜는 더 찾아볼 수 없었다. 포장마차 할머니와의 연결고리가 끊긴 것 같았다. 지혜는 그날 빈 공터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2024년 10월 현재로 돌아왔다. 18살이 된 지혜는 방송국 탐정단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 탐정들은 노트북에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 한 명이 말했다. 포장마차 할머니를 찾아야겠네요. 할머니가 목격한 남자가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할머니를 어떻게 찾으세요? 포장마차도 없어졌고 연락처도 몰라요. 일단 그 동네 가서 탐문해 봐야죠. 오래 장사하신 분이면 동네 사람들이 알 거예요. 탐정들은 지은에게 정확한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지은은 핸드폰 지도를 보며 골목 위치를 알려줬다. 탐정들은 내일 현장으로 출동하기로 했다. 상담을 마치고 지은이 방송국을 나설 때 탐정 한 명이 뒤쫓아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혹시 그때 그 남자가 아버지가 아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찾아볼게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전 그냥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만 알고 싶어요. 지혜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지혜는 2021년 봄날을 떠올렸다. 포장마차 할머니가 건네준 어묵의 따뜻함, 그날 밤 가슴 뛰던 느낌. 3년이 지난 지금 지혜는 그 이야기의 끝을 알게 될지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올빼미 탐정단은 지은이 알려준 골목으로 향했다. 포장마차 할머니를 찾아 그날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2024년 10월 올빼미 탐정단은 지은이 알려준 골목에 도착했다. 오전 10시 골목은
한산했다. 포장마차가 있었다는 자리에는 빈 공터만 남아 있었다. 탐정 3명은 주변을 둘러보며 근처 상점들을 확인했다. 골목 입구에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다. 탐정들은 슈퍼로 들어가 50대로 보이는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포장마차 하시던 할머니 아세요? 주인은 음료수 진열대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다. 아, 박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20년 넘게 장사하신 분인데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이 동네 사시긴 하는데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네요. 몸이 안 좋으셔서 작년에 가게 접으셨어요. 혹시 연락처라도 아시나요?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연락처까지는 모르고. 근데 저기 세탁소 사장님이 친하셨을 거예요. 같은 상인회 소속이었거든요. 탐정들은 슈퍼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골목 안쪽에 있는 세탁소로 향했다.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 여성이 다리미질을 하고 있었다. 탐정들이 박 할머니에 대해 묻자 여성은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박 할머니요? 우리 상인회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셨죠. 지금은 요양병원 계세요. 요양병원이요? 예. 작년에 쓰러지셔서 병원 가셨는데 회복이 잘 안 되셔서 그냥 거기 계신다고 들었어요.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세탁소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다. 잠깐만요. 상인회 단톡방에 주소 있을 거예요. 사장은 카톡방을 뒤지더니 화면을 탐정들에게 보여줬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여기에요. 작년 가을에 입원하셨을 거예요. 탐정들은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세탁소를 나왔다. 3명은 차에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탐정 1명이 말했다. 박 할머니가 기억을 잘 하실까요? 2021년 일인데 일단 만나봐야죠. 혹시 모르니까 지은 씨 사진도 보여드리고. 요양병원은 골목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다. 탐정들은 병원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박 할머니의 병실 번호를 물었다. 안내 직원은 방문객 명단에 이름을 적게 한 뒤 3층 312호를 안내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린 탐정들은 복도를 걸어 312호 앞에 섰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나이든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할머니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는 방송국 탐정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포장마차 하실 때 일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탐정들을 자세히 봤다. 포장마차? 내가 거기서 20년 넘게 장사했지. 근데 뭘 물어보려고? 탐정 1명이 핸드폰을 꺼내 지은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 여학생 아시나요? 할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애. 그 골목에 살던 애잖아. 지은이. 네, 맞습니다. 지은 씨가 2021년에 할머니께 들었대요. 누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할머니는 침대 머리를 올리고 앉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2021년? 그게 벌써 3년 전이네. 기억은 나는데 어떤 남자였는지 기억나세요? 나이
든 남자였어. 50 넘어 보이던데. 키는 그냥 보통이고. 근데 지은이랑 눈매가 비슷했어. 그래서 내가 혹시 가족이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몇 번이나 오셨나요? 두세 번 온 것 같아. 처음에 왔을 때 지은이가 학교 갔다고 했더니 다음 주에 또 왔어. 근데 그때도 없었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본 것 같은데 그 후로는 못 봤어. 탐정들은 메모를 하며 계속 물었다. 혹시 그 남자가 뭐라고 말했나요? 별로 말이 없었어. 그냥 지은이 몇 시에 오냐고만 물어보고 내가 학교 끝나면 6시쯤 온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온 건지는 모르겠어. 옷차림이나 특징은요? 평범한 작업복 같은 거 입었던 것 같아. 공장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어. 손에 기름때 같은 게 묻어 있었거든. 탐정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공장 노동자. 이건 중요한 단서였다. 탐정 한 명이 다시 물었다. 혹시 그 남자 이름이나 연락처 받으신 적 없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갔어. 아무 말도 안 하고. 탐정들은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3명은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정리했다. 2021년 봄 50대 남자. 지은을 닮았다. 공장 노동자로 추정. 이 정보들은 모두 김정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탐정들은 다시 차에 타고 구로구에 있는 김정호의 옛 주소지로 향했다. 주소는 구로구,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이었다. 차를 세우고 내린 탐정들은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다. 20년 전 주소지는 4층짜리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탐정들은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다. 예.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에 김정호라는 분 아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5년 전에 이사 왔는데요. 그런 분 모릅니다. 혹시 전 집주인 연락처 아시나요? 그것도 모르겠네요.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거든요. 탐정들은 주변 집들을 돌며 탐문을 했지만 김정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다. 탐정들은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간 탐정들은 중개인에게 20년 전 그 주택의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개인은 컴퓨터를 뒤지더니 고개를 저었다. 20년 전 기록은 없네요. 전산화하기 전이라서 혹시 우편물 전달 주소 같은 거 확인할 방법 없나요? 그건 주민센터나 우체국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탐정들은 구로구 주민센터로 이동했다.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김정호의 주민등록 이력을 조회했다. 담당 공무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김정호 씨, 1971년생 맞으시죠? 여기 나오네요. 2008년까지는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후로는 경기도 시흥시로 이전됐네요. 시흥시요? 주소 알 수 있나요? 공무원은 주소를 적어 탐정들에게 건넸다. 시흥시 정왕동 공단 지역 주소였다. 탐정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공단 지역이라면 공장이 많다. 포장마차 할머니가 말한 공장 노동자와 일치했다. 탐정들은 주민센터를 나와 차에 올랐다. 이제 시흥시로 가야 했다. 차 안에서 탐정 한 명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중요한 단서를 찾았어요. 포장마차 할머니도 만났고 아버지의 새 주소도 확인했어요. 전화 너머로 지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아버지 찾으셨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 왔어요. 내일 시흥시로 가볼 거예요.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탐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일단 저희가 먼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만약 아버지를 찾으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탐정들은 시흥시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다. 이제 김정우를 찾기 위한 마지막 수사가 시작되었다. 2024년 10월 올빼미 탐정단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도착했다. 오후 2시 공단 지역 특유의 회색빛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탐정들은 주민센터에서 받은 주소를 찾아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갔다. 주소지는 2층짜리 낡은 빌라였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탐정들은 2층 201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집에 안 계신가 봐요. 탐정들은 옆집 202호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60대 여성이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옆집 김정호 씨 찾는데 혹시 계신지 아세요?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정호 씨, 지금쯤이면 공장 있을 거예요. 보통 저녁 7시나 8시에 들어오거든요. 혹시 어느 공장 다니시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 근처 금속 공장 중 한 곳일 거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 공단에서 일하시거든요. 탐정들은 여성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계단을 내려왔다. 3명은 근처 공단을 돌아보기로 했다. 정왕동 공단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모여 있었다. 탐정들은 공장 입구마다 들어가 경비실에서 김정우라는 이름을 물어봤다. 3번째 공장에서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 50대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김정우? 여기 있어요. 2교대 근무 중인데 지금은 낮 근무 중이에요. 탐정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마침내 찾았다. 경비원이 내선 전화를 들려 했지만 탐정들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나볼게요. 어디 계세요? 이 공장 3라인이요. 저쪽 건물로 가시면 돼요. 탐정들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작업장을 지나 이 공장으로 향했다. 3라인 앞에 서자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금속 부품을 다루고 있었다. 탐정들은 현장 관리자에게 김정호를 찾는다고 말했다. 김정호? 저기 있네요. 관리자가 가리킨 곳에 53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키는 170cm 정도, 작업복을 입고 부품을 검수하고 있었다. 관리자가 큰 소리로 불렀다. 정호 씨, 잠깐 나와봐요. 남자는 고개를 들어 탐정들을 봤다. 의아한 표정으로 장갑을 벗고 걸어 나왔다. 가까이 온 남자의 얼굴을 본 탐정들은 확신했다. 눈매와 얼굴형이 지은과 닮아 있었다. 무슨 일이신지요? 김정호 씨 맞으시죠? 1971년생?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다. 네, 그런데요? 저희는 채널A 탐정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따님 지은 씨 아시죠?
김정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에 쥔 장갑이 떨렸다. 지은이를요? 예. 지은 씨가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김정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다. 탐정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사무실이나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김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탈의실로 탐정들을 안내했다. 탈의실은 비어 있었다. 김정호는 벤치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탐정들은 그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 후 김정호가 얼굴을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지은이가 저를 찾고 있다고요? 예. 지은 씨가 저희에게 의뢰했습니다. 김정호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무능해서 이혼하고 나서 제대로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혹시 2021년에 지은 씨가 살던 집 근처에 가신 적 있으세요? 김정호는 고개를 들어 탐정들을 봤다. 아, 그때요. 네. 갔었어요. 몇 번 갔는데 지은이를 못 봤어요. 포장마차 할머니가 학교 갔다고 하셔서 다음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왜 다시 안 가셨어요? 김정호는 긴 한숨을 쉬었다.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돈도 없고 변변한 집도 없고 지은이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안 보는 게 지은이한테 나을 것 같았어요. 탐정 한 명이 물었다. 2008년 이혼 후에는 연락 안 하셨나요? 김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양육권이 전 부인한테 있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양육비도 제대로 못 줬고요. 그때는 공장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지은 씨 어머니가 재혼하신 건 아셨나요? 나중에 들었어요. 2013년쯤이었나. 그때 한번 찾아갔는데 집 앞에서 발길을 돌렸어요. 지은이가 새 가정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탐정들은 서로 눈빛을 나눴다. 김정호는 딸이 학대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탐정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정호 씨, 지은 씨가 재혼 가정에서 많이 힘들었대요. 김정호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자세한 건 지은 씨가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지은 씨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어머니와도 연락 안 하고요. 김정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몸을 떨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찾아갔어야 했는데, 제가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지은 씨를 만나실 의향 있으세요? 김정호는 고개를 들어 탐정들을 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만나도 될까요? 제가 만나도 되나요? 지은 씨가 원하면 만나실 수 있어요. 지은 씨는 아버지를 찾고 싶어 했어요. 공연도 보여드리고 싶어 했고요. 공연이요? 예. 지은 씨는 댄서예요. 얼마 전에 첫 단독 공연도 했어요. 김정호는 고개를 떨구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18년 동안 보지 못한 딸. 그 딸이 이제 18살이 되어 춤을 추는 사람이 되었다. 김정호는 그 모든 시간을 놓쳐버렸다. 탐정들은 김정호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한참 후 김정호가 물었다. 지은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요? 혼자 원룸에서 살면서 댄스 학원 다니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김정호는 주먹을 쥐었다. 제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네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은 씨한테 연락드려도 될까요? 김정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예, 부탁드립니다. 탐정들은 김정호의 연락처를 받고 공장을 나왔다. 차에 타고 나서 탐정 한 명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 씨, 아버지 찾았어요. 전화 너머로 지은의 숨소리가 들렸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요? 예. 시흥시에서 공장 다니고 계세요. 지은 씨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도 만나고 싶어요. 탐정은 지은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제 아버지와 딸이 18년 만에 다시 만날 준비를 해야 했다. 2024년 10월 탐정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지은은 원룸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아버지를 찾았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18년 동안 얼굴도 모르던 사람,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던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은 탐정단과 약속한 카페로 향했다. 마포구의 조용한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탐정 3명이 앉아 있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당겨 앉았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탐정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공장 앞에서 찍은 김정호의 모습이었다. 53세 남자, 작업복을 입고 약간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지혜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저랑 닮았네요. 예. 눈매랑 얼굴형이 똑같아요. 지혜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탐정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은 씨, 아버지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2008년 이혼 후 경기도에서 계속 공장 일을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대요. 그래서 지은 씨한테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2021년에 정말 저를 찾아오셨나요? 예. 포장마차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아버지가 몇 번 찾아갔는데 지은 씨를 못 만나셨대요. 그 후로는 용기가 안 나서 다시 못 가셨다고 하셨어요.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다. 왜 용기가 안 났대요? 경제적으로 해줄 게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변변한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지은 씨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느끼셨던 거예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탐정들은 지은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잠시 후 지은이 물었다. 아버지는 제가 어머니랑 잘 지내는 줄 아셨나요? 탐정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2013년에 어머니가 재혼하신 걸 아시고 한번 찾아갔었대요. 근데 집 앞에서 그냥 돌아오셨대요. 지은 씨가 새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지은은 쓴웃음을 지었다. 행복하게요. 아버지는 지은 씨가 그 집에서 힘들었다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지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다. 목이 메어왔다. 지은은 물잔을 내려놓고 탐정들을 바라봤다. 아버지한테 제 얘기하셨어요? 제가 학대받았던 거요. 자세히는 안 했어요. 지은 씨가 힘들었다는 것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많이 자책하셨어요.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잘못은 아닌데. 탐정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 씨는 아버지를 원망하셨나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원망한 적은 없어요. 전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뭘 원망해요. 그냥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뭐 하고 사시는지. 그럼 만나실 건가요?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만나고 싶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탐정들은 서로 눈빛을 나눴다. 탐정 한 명이 부드럽게 말했다. 억지로 뭐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서로 얼굴만 봐도 돼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예. 정말 많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혜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갤러리를 열어 최근 공연 사진을 찾았다. 무대 위에서 춤추는 지은의 모습이었다. 지혜는 사진을 탐정들에게 보여줬다. 이거 아버지한테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컸다고, 이렇게 춤추는 사람이 됐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탐정은 사진을 찍어 저장했다.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혜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저 다음 공연이 12월에 있어요. 그때 아버지 초대하고 싶어요. 그럼 그 전에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근데 제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만 주세요. 탐정들은 지은의 결정을 존중했다. 만남은 서두를 일이 아니었다. 18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좋아요. 일주일 후에 만남 자리를 준비할게요.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조용한 카페요. 사람 많은 데는 싫어요. 알겠습니다. 장소 정해지면 연락드릴게요. 지혜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웠다. 지혜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18년 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웃으며 인사만 해야 할까? 일주일 동안 지혜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연습했다. 처음 만났을 때 할 인사, 앉아서 나눌 이야기.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어색하게 느껴졌다. 지혜는 결국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가서 있는 그대로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일주일 후 탐정단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남 장소는 서울과 시흥 중간쯤인 안양의 조용한 카페였다. 11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지혜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평소 입던 검은색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다. 꾸미려고 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오후 2시 지혜는 카페에 도착했다. 탐정 한 명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씨,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어요. 저쪽 자리로 가시면 돼요. 지혜는 탐정이 가리킨 창가 자리로 갔다. 2인용 테이블이었다. 지혜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2시 50분 카페의 문이 열렸다.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셔츠를 입은 53세 남자가 들어왔다. 김정호였다. 김정호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
창가에 앉은 지은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김정호는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왔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18년 만에 재회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김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은도 눈가가 붉어졌다. 김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버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이제 18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었다. 2024년 11월 안양의 카페에서 아버지와 딸은 마주 앉았다. 김정호는 테이블 넘어 앉은 지은을 한참 바라봤다. 18년 전 2살이었던 아기가 이제 18세 청년이 되어 있었다. 김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많이 컸구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예.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18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김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탐정 분들한테 들었어. 내가 댄서라고. 예. 고등학교 때부터 춤췄어요. 공연도 한다며? 지은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공연 사진을 보여줬다. 무대 위에서 춤추는 지은의 모습, 조명을 받으며 웃고 있는 얼굴. 김정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정말 잘했구나. 아빠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했어요. 김정호는 핸드폰을 지은에게 돌려주며 물었다. 혼자 산다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니?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벌고 학원비는 장학금으로 내고 있어요. 엄마는 연락 안 하고?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 해요. 김정호는 더 묻지 않았다. 탐정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지은이 재혼 가정에서 겪었던 일들. 김정호는 자신이 그걸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미안하다. 아빠가 제대로 찾아봤어야 했는데.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아버지도 힘드셨잖아요. 그래도 아빠인데 찾아갔어야 했어. 지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김정호를 바라봤다. 2021년에 정말 저 찾아오셨어요? 김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몇 번 갔는데 너를 못 만났어. 포장마차 할머니가 학교 갔다고 하셔서 다음에 다시 가려고 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김정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용기가 안 났어. 내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어. 이혼하고 나서 아빠는 공장 일만 하면서 살았거든. 돈도 없고 변변한 집도 없고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 지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냥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김정호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지은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라도 만났으니까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다. 김정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음 공연은 언제야? 12월 초요. 12월 7일이요. 아빠가 봐도 될까?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러 와주세요. 그게 제가 아버지 찾으려고 했던 이유예요. 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김정호는 눈물을 닦으며 약속했다. 꼭 갈게. 꼭 볼게. 두 사람은 그날 오후 3시간을 함께 보냈다. 18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카페를 나올 때 김정호가 지은에게 물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예. 공연 때 꼭 오세요. 그 전에도 보고 싶은데.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잖아요. 김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김정호는 반대 방향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서로를 확인했다. 12월이 되었다. 지은은 공연 준비에 몰두했다. 연습실에서 하루에 8시간씩 춤을 췄다. 동료 수진이 물었다. 지은아, 이번 공연에 특별한 손님 오신대? 응, 우리 아빠. 아빠? 진짜 찾았어?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18년 만에. 수진은 지은을 껴안으며 축하해줬다. 지은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이번 공연은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2024년 12월 7일 공연 당일이 왔다. 저녁 6시 마포구 소극장 객석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다. 지은의 친구들, 선생님들, 동료, 댄서들이 자리에 앉았다. 객석 뒷줄 한쪽에 김정호가 조용히 앉았다. 평소 입지 않던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공연 시작 10분 전 분장실에서 지은은 무대 의상을 점검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수진이 옆에서 물었다. 떨려? 응, 많이. 잘할 거야. 넌 최고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로 향했다. 막이 내려진 무대 뒤에서 지은은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저 객석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조명이 꺼지고 객석이 조용해졌다. 막이 올라가고 음악이 시작되었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비췄다. 지은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다. 음악이 흐르고 지은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동작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과거를 더듬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러다 점점 빨라지고 격렬해졌다. 아픔을 표현하는 듯한 몸짓,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듯한 도약. 김정호는 객석 뒷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지은을 바라봤다. 무대 위 딸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18년 동안 보지 못한 모든 순간이 지은의 춤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김정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조용히 울었다. 지은의 춤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마지막 동작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는 자세였다. 자유를 향한 갈망, 미래를 향한 희망. 음악이 멈추고 조명이 꺼졌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지은은 무대 위에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고개를 들어 객석을 바라봤을 때 뒷자리에서
눈물을 닦는 한 남자가 보였다. 김정호였다. 지혜는 그쪽을 향해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이 무대는 아버지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18년 동안의 아픔, 상처, 그리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은 삶. 그 모든 것이 이 무대에 담겨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이 하나둘 객석을 빠져나갔다. 지혜는 분장실에서 의상을 갈아입고 로비로 나왔다. 김정호가 구석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치자 동시에 웃었다. 아버지, 지은아. 김정호는 지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정말 멋있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와주셔서. 두 사람은 극장 밖으로 나와 겨울 밤 거리를 걸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김정호가 물었다. 배고프지 않니? 밥 먹으러 갈까? 좋아요. 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걸으며 식당을 찾았다. 18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부터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 천천히, 한 걸음씩. 지혜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세상 어딘가에 자기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지은의 미래는 조금 더 밝아 보였다. 김정호도 걸으면서 다짐했다. 이제부터라도 딸 곁에 있어주겠다고.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두 사람은 밝은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18년 만에 첫 식사가 시작되었다.